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어제 자정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 상원은행 청문회에 나서서 이제 발표를 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커뮤니티 분들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 이젠 사전 공개했던 것처럼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굉장히 더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의외로 나스닥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각 종목들을 봐도 대부분은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3.15% 하락을 했고, 여기 보시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도 다 이 하락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비트코인의 이 지지선을 그어 놨는데요. 소폭 하향 이탈하는 그림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CVD 지표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자, 여기 조금 더 상향해서 매도벽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한 23K 부근 정도 되겠네요. 자, 근데 또 약간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은 제일 큰 고래가 요 갈색 고래거든요. 근데 이 갈색 고래가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쭉 유지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쨌든 이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시장에서 뭔가 어떤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규모가 작은 고래긴 한데요. 계속해서 어떤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MVRV도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와 봤는데 이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가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폭 하락을 하는데 여기 조금 하락을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크립토 윈터 시즌은 지나온 것 같은 그런 지금 MVRV 차트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채널에도 많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가는데 물어봐요. 크립토 윈터가 지금 지나갔느냐? 그렇게 여쭤보면은 저는 당연히 크립토 윈터가 완전히 지나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시경제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실버게이트 사태부터 규제 이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이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자,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얘기 먼저 하죠. 자, 이 헤드라인들 보시면은 빅스텝, 최종 금리 더 오른다. 요런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50bp 갈 것인가 25bp 갈 것인가 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해봤는데 이 발표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25bp였어요. 저도 25bp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시장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중국 관련 이슈들부터 해서 각 국가들의 외환 위기들까지 다 감안을 하면 훨씬 더 복잡한 경제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발표된 어떤 실물 지표로 봤을 때 경제 지표들로 봤을 때는 25bp가 조금 더 적당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요, 굉장히 미국 이 금융권에서도 50bp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는 게 미국이 연준의 목표죠. 근데 여러분들이 2%는 CPI 지수가 아니고요. 이 PC,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 PC가 2%까지 나와야지 연준이 물가를 잡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오히려 그 전달보다 올랐죠. 코어 PC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 외에는 특이하게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지표는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변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네, 바로 이 정치권의 이제 움직임이에요.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내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상원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주가 상황들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이 경제를 부흥한다라고 하는 그 지표들이 좀 체감되길 원하고, 그리고 자산이 증식되길 원하는 건데, 지금은 당연히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바이든에 대한 불만들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좀 다른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렌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월한테 도박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정도의 워딩을 할 정도면 굉장히 공세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경제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파월이 굉장히 오랜만에 암호화폐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암호화폐를 갖다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파월이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바로 규제, 그 앞에 지나친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혁신, 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혁신 산업이다. 이 웹 3.0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워딩을 살펴보면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무 강력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죽이고 싶진 않다. 네, 이 암호화폐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혁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혁신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산업이고 혁신적인 분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규제 없이 이 자산이 핵심적인 자산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 규제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어야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야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도입들, 어돛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네, 더 막 짓밟거나 막 강제하는, 막 어떻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융권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은행 맞춤형 규제에 전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팍소스를 최근에 조사를 하고 있죠, 연준이. 그러면서 BUSD의 발행을 어쨌든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USDC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테더가 오히려 더 막 부흥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계산이 없었던 걸 거예요. 오히려 어떤 반대 움직임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요, 적절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가 필요하냐?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실제 돈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파월의 어떤 입장들을 보면요, 굉장히 SEC와는 좀 다른 스탠스들을 볼 수 있어요.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를 또 시켜보면요, 자, 보시면은 이 미국의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재무장관,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금지보다는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가상화폐 시장 금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갠슬러 의장은 달라요.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다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의 행보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증권이다. 아마 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이 증권이기 때문에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굉장히 큰 규제 틀에 갇힐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 산업 자체의 위축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월이 얘기했던 혁신과는 게리 겐슬러의 스탠스는 굉장히 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는 이 혁신 같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소비자 보호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 명목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금융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SEC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가 어떻게 보면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MIT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의 어떤 비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게 미국 실제 주류 언론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자, 이 홍콩 보세요. 빗장 푸는 홍콩, 실버게이트 주시하는 미 백악관 이런 워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지금 홍콩이 굉장히 규제를 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건 제가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이 홍콩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를 개인에게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자들, 어떤 자산가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만 이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도입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돈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싱가포르이 지금 현재는 이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거든요. 이 위치를 이제 홍콩으로 가져오겠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도 중국 정부가 본인들이 스스로 빗장을 열기는 좀 그러니까 홍콩을 이 디지털 자산의 시험장으로 활용해서 부흥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지배적이죠. 아마 이거는 거의 사실일 거예요. 지금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브릭스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 브릭스 국가들이 굉장히 또 암호화폐를 잘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도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월가주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끌까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칼럼입니다. 이 토큰 포스트에 제가 기고를 한 건데 자, 이게 EDXM이라는 이 월가주도 거래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월가가 시타델과 그리고 굉장히 좀 유수의 피델리티라든지 그리고 찰스 슈왑 같은 이런 굉장히 거물 금융기관들이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별도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얻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우리는 이 미래 청사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상자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본 거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되는 건요. 만약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 믿음이 생기신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조금씩 이 자산을 비트코인 위주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지금은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알트코인에 진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역시나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힘이 나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상자산 투자하실 때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정말 끝까지 꿋꿋하게 잘 버텨내시고요. 꼭 다들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